이재명 대표의 원망으로 보려면 유동규 같아야지. 이재명식 정치는 계속 사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죽으면요. 내가 정치를 그만둘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정치인에 맞다고 생각해요. 억울해도. 그러면요. 이건 악인이야. 너무 정치적 계산이 빨리 돈 발언이 아닌가. 최소한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 걸까. 제가 만나서요.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근데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이런 노래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노래예요? 당대표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용산 지키는 영광에 살린다. 아니 즉석에서 지금 이 작사를 해서 부르신 거예요? 안철수도 있어요. 안철수 대표도. 아 뭐예요? 예. 당신은 무슨 일로 출마했나요? 아 재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격적인 분석은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15년도 그 당시에 국가 간의 문제는 다 이제 소멸이 돼요. 그런데 일본 외무성에서 당시에 비밀 문서를 작성했어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아 자기들끼리만 보는 비밀문서요. 네, 그게 2008년도에 공개됐어요. 예. 박원석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전범기업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상권 분립이 엄연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것에 대해서 국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애써 이것을 짓밟고 다른 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일본에서도 이 판결을 했어요. 예.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인들이 일본 법원에 개인 청구권을 타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일본에서도. 그리고 중국은 또 미쓰비시에서 배상을 했잖아요. 그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이런다. 왜 문재인 정부에선 그럼 해결 못했냐? 문재인 정부가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집행도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는 충분히 외교적 고려를 했다고 봅니다. 집행을 조금씩 유예를 한 거죠. 그래서 우선 문재인 정부가 주체는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보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보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새로운 안보 전략 때문에 특히 G2 경쟁 속에서 중국 견제 때문에 일본의 안보적 가치가 미국 입장에서는 높아져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적인 협력 내지는 연합 이런 것을 미국이 원해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 관계, 외교적 관계도 있지만 바로 옆에 국가인데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득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트러블이 일어난 건데요. 어느 순간인가 미국도 위안부 문제나 등등에 대해서 명확했거든요. 일본 인정해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애매해지고 오히려 일본 편을 드는 듯한 알겠습니다. 느낌이 이 안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넘어서서 군사적인 어떤 협력 관계까지 가게 되면 일본과 우리의 외교안보적 관계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거든요. 저는요, 첫 번째 유족이 유서 공개를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원망으로 보려면 최소한 그래야죠. 나는 억울하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뭐 좀 존경한다 그래야 되나? 존경의 표시로 그래서 썼을 것이다? 이제 여러 사람 그렇게 하고 당신도 힘이 들고 그러니 내려놓으시라.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민주당에서는 아세요?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 그럼요. 검찰이 지금 2번 거짓말을 했거든요. 한 번은 고인이 되신 이 전 실장님을 조사한 바 없다 했는데 조사 받았거든요. 한 번. 예. 이게 이제 당사자 조사도 있고 주변을 막 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박이 심했을 것이다. 우선 그 거짓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부검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말을 바꿨어요. 부검하겠다고. 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족이 강하게 반발을 한 거예요. 안 된다. 네. 그래서 장례 절차에 사실상 돌입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있었던 그 시점에 간 거예요. 그럼 그 문제 때문에 7시간 동안이나 대기한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조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었고요. 민주당의 발표더라고요. 자, 우리가 조문을 가 보면 입관하기 전에도 빈소 차리고 조문 다 봤거든요. 기자가 유족에게 물어봤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거부한 게 맞습니까? 그거 인정했잖아요, 유족이. 그런데 유족이 조문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부하는 상황에서 고인의 유서에 남긴 내용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존경의 표시다? 그건 정말 엉뚱한 해석이죠. 유족이 거부한 게 맞느냐라는 거에 내라고 얘기를 한 거면 유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부한 거는 맞죠. 이 아이고, 부검 그럼 때문에 뭐 못하는 거부한 거다? 상황이니까. 그런 그러면 다른 사람 갔으면 그러면 조문을 받았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상황이 조문 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조문을 못하게 한 거죠. 아니, 제가 좀- 그다음에요. 네. 선의로 그거는 해석을 해줘야지 맞는 게 본인이 억울하고 이재명 때문에 이거 내가 이렇게 되고 이재명 자기는 모르는 걸로 다 피해가려고 한다. 이러면은 문장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저 자주 울잖아요. 이번에도 울었어요.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공무원 중에는 가장 이 가까이 있었고 이랬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저 가까운 사람이 또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고 이랬는데 이게 검찰 수사 때문이고 압박 수사 때문이고 이러면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비통보다 분노의 감정이 앞서거나. 비통은 앞에 했어요. 예. 이미 했고 그리고 울먹거렸고 예. 그게 분노죠. 검찰이 그래요. 딱 이 사람만 한 번 수사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개인의 이 삶이 완전히 성남FC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고 주변 누구를 또 털었을지 모르는 거고. 자, 그러니까 검찰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안 할 수 없는 분노의 상황이었을 거다. 그리고 저 그런 같아도 말씀이세요? 아끼고 이 능력 인정했고 오랫동안 같이 했던 비서실장 출신의 그 공무원이 네. 검찰 수사 때문에 저렇게 되면 분노해서라도 저렇게 얘기를 하죠. 서른 의원님 오해를 한 걸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변심을 한 걸까요? 어떻게 끄덕끄덕 해석하세요? 고노다마도 엎으는데 끄덕끄덕을 몇 도로 얼마만큼 진폭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저게 저열한 거예요. 끄떡끄떡한 걸로 대표 그만두겠다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반대하는 의견들을 설득을 했다는 거는 진짜 속아 웃을 일이죠. 소가 웃을 그래서 일이다? 제가 저런 식의 대응이면 이제 이런 식의 또 대응이 나가는 어떤 거거든요. 대응이요? 그럼 끄덕끄덕을 몇 도로 했느냐, 혹은 격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탄식과 했느냐. 같은 신음은 안 흘러나왔느냐, 이렇게 또 그래서 그냥 졸려서 끄덕끄덕 혹은 피곤해서 끄덕끄덕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이런 식의 저열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해명을 네. 저런 식으로 저열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서른 의원이 그 끄덕끄덕을 그렇게 해석했으면 서른 의원이 전화를 하거나 다시 만나봐야죠. 그때 끄덕끄덕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소위 비명계 의원도 대표직을 당장 사퇴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뭔 소리예요. 생각도를 얼마만큼 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그냥 들었다 이런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그게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결되자마자 그러면 결단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 총선 끝나고 결단하겠다는 시점의 의미였나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자당의 전당대회 결과도 못 맞히시고 저는 맞췄어요. 어떻게 타당에 그거는 수정 보완을 거쳐서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는 시점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끄덕끄덕이라는 것은 정치인마다 또 스타일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자당 의원이 얘기하는데 예. 마음에 안 든다고 고개 막 이러는 사람은
안모 이번에 그 낙선하신 전당대회에서 그분은 바로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도 이렇게 바로 안 해요. 아니 아무튼 이거 잘하시잖아요. 그건 스타일이에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 앞에 면전에서 사퇴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이종결 원내대표도 원내대표가 앞에서 그만두시라고 그러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대표도 그냥 이렇게 지그시 눈 감고 그냥 계시죠. 끄덕끄덕은 안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미세한 흔들림까지는 제가 포착을 못했어요. 2도 정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누가 얘기를 하면은 본인 판단이 어떤지는 몰라도 자주 이러시는 편이에요. 약간 습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앞에 네, 네. 사퇴하라고 했으면 바로 어퍼컷 날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마다 스타일이 이게 다르다. 다른 건데 이거를 마치 부결 이후에 뭔가 결단을 결단하셔라. 해야 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그랬는데 안 할 것 같아 갖고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대표한테 득이 안 된다고 해서 혹은 보기 싫다고 해서 아예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것은 의사표현이나 정치적 행위로 봐줘야 되는 거고, 다만 이것이 실제로 뭐 의정부교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방해를 했다거나 이런 거는 실질적인 방해 행위거든요. 폭력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그건 보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주의 주장에 대한 시비는 따질 필요 없다. 그러면은 최수성님이 선으로 삼고 있는 그 선은 폭력성, 불법성 요거까지를 그렇습니다. 오늘 뭐 당원도 당의 엄연한 주체이고 하지만 그걸 주류냐 비주류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긴 하죠. 아니 이건 어때요 그러면? 한 모임에서는 떡을 돌렸대요. 민주당 전체한테 떡을 돌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단일 대오를 해라. 우리는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건 남자란 거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또 그렇게 어떻게-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협박을 전제한 회유야. 아니, 얌전한 거죠. 그냥 그거예요. 먹을 거 죽이니까. 그래서 나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고 하겠다는 거지.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안 물러나고 전권을 가진 뭐 다른 뭐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체제 혹은 물러나고 비대위 예. 지금 물러나고 다시 전당대회 이 세 가지 다 예. 지금 그만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월 이야기라도 대표를 식물 대표로 만들고 민주당을 더 혼란스럽고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표나 책임 있는 사람은 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폐진 예약의 계약서 쓰고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야기 안 하다가 샤샤샥 바뀐다는 전제하에 비대위 체제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검찰 기소가 다 끝내고 예. 한 서너 달 정도의 시간적 이 공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시간에서도 민심을 잡고 또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혹은 뭐 폭락하지 않고 가능성을 주고 이러면은 되는 거예요. 민심을 잡지 못하고 이 대표 차례로는 선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럼 물러나게 돼 있어요. 물러나지 말래도 물러나게 돼 있다. 그 최수성 말씀이 이제 3개월 전에 검찰의 기소 이후의 상황과 민심을 보고 결정하자는 것도 크게 다르잖아요. 그 최수성은 그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자고 해야 돼. 계백장구처럼. 저는 그래야 사람들이 얘기를 가는가 보다 하는 거지. 3개월 전쯤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랑 6개월 전에 비교해간다는 거 저는 달라요. 기준을 얘기한 거죠. 아마 그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대표 체제로는 총선 안 되겠다 싶으면은요. 못 견디는 거고 정치의 기본 되면 법칙이지. 김기현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예. 그런 상황이면은 예. 다른 방도를 모색을 하고 책임 있게 퇴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좀 내용이 심각해도 일단은 그냥 두는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대표하지 말았어야죠. 알겠습니다. 더 큰 내용이 오고 혼란이 오죠. 또 결산부터 좀 해볼까요? 예측 1등, 전망 1등, 최고의 판스트라다무스는 누구인가? 하면은 뭐 북도 좀 쳐주고 이래요. 최재성! 김기현의 당선 직후에 그렇게 기쁘세요? 소감 어떠세요, 소감? 감지덕지 않고 감사하고 성은이 만극하고 초지일관
결선 없이 김기현이다 하신 분은 최수석이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계 복귀하셔야 돼요. 저 2달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 2달 동안 결선 없이 김기현이다 계속? 아니 근데 2달 전부터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이제 막무가내 감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고간의 또 판세를 제 봐가면서 말과 행동을 보면은요. 룰을 딱 바꿨어요. 예. 그러면 누굴 점지한다. 용산에서 누굴 만드는 거다. 룰을 바꾼 거 아니에요? 룰 바꾸는 그 순간 딱 아셨어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의 이 총애를 받아서 예. 윤심은 누구냐 뭐 이래갖고 권성동 얘기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경원 대표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김기현 같다. 온 수치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누구도 100%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준석 대표 보고 들어왔던 당원이라 하더라도 그 100% 다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최고위원 2분의 득표율 10% 네. 내지는 미만. 천하람 후보 15%인데. 그다음에 이기인 청년은 20%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총선이든 혹은 또 집권 중반 후반 가면서 다음 대선이든 어려워질 때 이 10% 15%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폭발적으로 또 어려울 때 늘어나는 그건 거예요. 맞아요. 그게 변화를 요구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자원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저는 안 되느냐면 이제는 그 표심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나 이준석이 그 그릇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준석은 제가 볼 땐 분리시키자. 선수교체해야 된다고 제 보시는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제가 들어가면 제가 그 선수를 하든지 해야지. 이제는 이준석에 대한 피로감, 그 이준석의 저는 본 미천이 다 드러났다고 봐요. 그래서 그 10% 15%의 소중한 자산을 이제는 이준석에 매달리거나 이준석에 결부시키지 말자. 저는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이제 김근식이다. 그렇죠. 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이준석 대표를 보고 입당한 국민의힘 당원들, 그걸 뭐 10%나 15%로 보더라도 앞으로 이준석이라는 그릇 안에 담을 수 없다. 저는 꼭 그렇게는 안 보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거를 김근식으로 대체한다는 말은 이거는 정말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입당을 시키세요. 10%만큼. 화기애애하게 아마 좀 소주도 한 잔 곁들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봅니다. 아, 속도 못 술 없으면 안 되지. 근데 굳이 그런 말씀까지. 정치는 술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좋아하시니까. 누구부터 갈까요? 최수석. 왜 이런 거는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아, 당선자니까. 당선자니까. 자, 김기현 대표의 표정 어떨까요? 노래를 하나 먼저 하고 해야 빙이 될 그렇죠. 것 같아. 당대표로 태어나서. 이겁니까? 아, 이 참 이분 표정이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사실은 어퍼컷 하고 싶었을 거야. 성은이 만극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가 이렇게 들어주세요. 원래 눈을 많이 깜빡거리시고 여기 실룩거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웃어야 되니까 굉장히 난해해요. 저니까 흉내내지 일반인 불가능합니다, 이거. 성대모사 하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표정모사를. 아, 계속 내가 뚫어지게 쳐다. 김기현 대표님 사진은 야, 근데 최수석 오늘 너무 많이 노력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치를 내려놔서 이래. 마음은 비었거든. 이어서 하세요. 멀리서 보시기에.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게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소위 말해서 비윤이나 반윤 공천 여부가. 네. 거기다가 또 고공낙하로 들어올 대기 중인 사람들이 수십 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총선 때 이게 우리가 김기현 체제로 현 대통령 그늘에서 총선 치르고 어렵다는 상황인데 이준석 공천 안 준다? 그럼 망하는 길이죠. 이준석 대표의 이번 발언을 보면 나는 출마한다. 안 되면 홍준표 케이스. 홍준표를 봐라. 무소속이라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공천 안 주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친윤, 법윤, 반도 공천 못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밀린다? 특히 황금 지역구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낙엽죽기를 해서 가설정당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총선 결과가 안 좋잖아요. 분열이 돼가지고. 그러면 몽땅 이준석 책임이에요. 다시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아예 막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간다 그러면 호롤단신 나간다. 이제 희망 고문인데요. 그런 게.
천하람 후보가 23%를 했다면 엄청 의미 있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득표력으로 기록되겠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대권 주자였잖아요. 예.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철수의 23%는 선전한 것이 아니고 추락한 결과거든요. 본인도 처음에 출사표 던졌을 때, 아, 이거는 내가 되는 판이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제압당했을 때만 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때 1위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압의 물리력이 본인한테 온 거거든. 이거는 뭐 나경원 의원도 상상 못했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더더욱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졌어요. 그래서 되돌이키기 어려운 성적표가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김기현 호에게 딱 한마디씩만 조언해 주세요. 한마디씩만. 두 마디 안 됩니다. 자, 최수석부터. 입법부잖아요. 그리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유력 정당이잖아요. 그것도 집권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의 출장소의 소장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판도라도 다음 주를 기약합니다. 고맙습니다.